아이들 중에서 2, 3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물 틀어놓고 계속 손 씻는 거, 거품 그렇지. 계속 내는 거. 그럼 엄마들이 이거 어떻게 통제해야 돼요? 요즘 내가 받는 댓글 중에 정말 많은 게 훈육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 댓글들이 진짜 많아. 어디 있대? 도움 드리고 싶거든. 그런데 사실 훈육은 내 전공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선뜻 훈육 방법에 대해서 촘촘하게 알려드리지 못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우리 지안이를 특별하게 훈육해본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런 거 같네. 나는 지안이가 뗐을 때 특별하게 훈육을 이런 식으로 해보았다라고, 나는 스토리텔링 부모 교육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스토리가 없는 거야. 왜일까 생각해보았더니 지안이는 때를 안 썼어. 자랑하는 거 아닌가? 지금 약간 짜증난다 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 들어보셔야 돼. 예전 영상에 하나 찍어 놓은 게 있긴 한데, 내가 육아 우울증이 좀 심했고 그 정신 차리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육아 서적을 읽었어. 남편 그래. 기억나지?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거든. 그래서 지금 책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어떤 책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어떤 책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 24개월 때까지 안 돼라는 소리 하지 말고 키워라. 24개월 때까지 아이에게 안 돼 소리 안 하고 키우려면 부모의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고생하고 나면 이제 평생 육아가 수월해질 것이고, 24개월 이전에 엄마 편한 거 위주로, 그러니까 엄마의 요구에 아이가 맞추도록 키우는 육아지, 그렇게 24개월 동안 육아를 하고 나면 평생 육아가 힘들어질 것이다. 선택해라 하는 문장을 봤어. 그래서 나는 그때, 그렇다면 나는 24개월 때까지 무엇이든지 아이의 욕구 중심, 부모의 욕구, 부모의 편한 거 위주가 아닌 아이의 욕구를 따라가는 육아를 해보자. 그때 그렇게 결심을 했어. 그래서 24개월 때까지 나의 육아 방식을 들여다보면 지안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하면 부모의 기준에서 통제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 그런 거 같네. 정말 기꺼이 다 해줬어. 그래서 난 나의 육아를 기꺼이 육아라고 이름 붙여봤어. 그런데 이 기꺼이 육아를 보시고는 그렇게 하면 아이가 버릇이 없어져요. 아이가 자기 멋대로 자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냥 내 육아법 적용 안 하시면 돼. 나 이거 정답 아니야. 이론적인 배경을 대라. 뭐 이런 식으로 따져 물으셔도 할 말 없어. 그냥 나는 이런 육아를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선택을 한 거네.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을 했어. 이걸 뭐 과학적으로 증명도 할 수 없고 이론적으로 타당한 논증을 펼칠 수도 없어. 그런데 나는 그냥 이런 육아를 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그냥 나누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산에 내려오면서 영상을 켰어. 나는 기꺼이 육아를 했어. 기꺼이 육아를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해주어라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창 기어다니는 시기가 있거든. 7, 8개월 때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어딘지 아니? 신발장? 신발장 진짜 많이 나갔잖아. 진짜 많이 나갔지. 우리 애만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 왜냐하면 신발장은 아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인 거야.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면 어떻게, 문을 열고 신발장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엄마들 어떻게 해? 저기 더럽잖아. 그렇지. 내 아이가 깨끗한 우리 집에서 돌아다녀야지 신발장으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 아이가 뭔가 병균으로부터 세균으로부터 위험해지는 것 같잖아. 그래서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더러워요 하면서 계속 통제를 한단 말이야. 아이를 못 나가게 해. 그렇지.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어떨까? 아이 입장에 생각해봐.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통제받는다는 느낌 들지. 그렇지. 계속 제지받는 것 같잖아. 그럼 대체 저기가 어떤 곳이길래 나를 못 나가게 하지? 더 궁금하겠네. 계속 호기심이 증폭되고 유지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나는 기꺼이 육아를 하는 엄마라고 했다. 어떻게 해야 돼? 기꺼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줬냐면 신발장을 우리 거실만큼이나 깨끗하게 닦아줬어. 그래서 네 그때 닦았던 거였네. 그래서 아이가 중문을 열고 신발장으로 기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줬어. 그럼 엄마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거야. 거기 신발들 너무 더럽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육아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현관으로 못 나가게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쓰는 에너지와 이 아이가 신발장에 나가서 실컷 탐색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에너지가 같아. 그래서 나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신발장에서 충분히 탐색을 할 수 있지를 고민을 했어.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신었었던 정말 병균투성의 신발들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다 올려놓고 신발장에는 어떤 것만 준비해 두냐면 아이들 선물 많이 받잖아. 우리 임신했다 했을 때부터 신발 선물 진짜 많이 들어오잖아. 그런데 뭐 돌 지나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들, 그래서 지금 못 신는 운동화 같은 거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거야. 새 걸로. 다 새 걸로.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다 깨끗하게 닦고. 아. 그럼 우리 지안이가 중문을 열고 기어 나가. 그리고 나서 거기 앉아서 실컷 신발장 탐색하게 해줬어. 실컷 하지. 그러고 나면 어떡해. 탐색 끝. 나 이제 저 세상 가봤어. 저 공간 어떤 공간인지 알아. 그래서 중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 그래서 그 당시에 내 아는 후배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선생님, 지안이는 현관에 안 나가네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어. 본인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나가고 그때마다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나갔다는 거야. 이게 내가 말하는 기꺼이 육아야. 이때 당시에 엄마들이 아이를 주방 가까이에도 못 오게 해. 그래. 그래서 한창 기어 다니는 시기에 주방에 못 들어오게, 왜 강아지들 처럼 이렇게 펜스 치잖아. 그래. 우리 집에는 그것도 없었어. 나 사긴 샀었어. 맞지. 근데 우리 안 쳤었다. 안 쳤지. 그게 올수록 꼭 그 펜스를 사야 되는 줄 알았어,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었던 게 아이들에게 그 싱크대 공간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그때 너가 그거 치우라 했어. 맞아. 우리 지안이 강아지 아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이 자꾸 일어설 수 있을 때 기어서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주방이잖아. 왜냐하면 엄마가 그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주방의 싱크대 문을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걸 많이 해. 그래서 기어와서 싱크대 문을 열지. 그럼 엄마들이 여기 안 돼, 위험해, 이쪽으로 오면 안 돼 하면서 펜스를 친다고. 그래서 왜 저기 가면 안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 여기 식칼 있잖아요. 주방 도구 가위 있잖아요. 이런 위험한 곳에 우리 아이 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고 아이에게 계속 이쪽에는 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그럼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할 동안 아이들은 그 펜스에서 이렇게 서서 엄마를 지켜봐야 된단 말이야. 이때 아이들은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저 공간으로 가보고 싶다. 그래. 그래서 그 틈만 노리지. 언젠가는 저 공간을 탐색하고야 말 거야. 그래서 엄마가 보지 않을 때 진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그래, 거야. 맞지. 그래서 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지안이가 싱크대 안을 궁금해할 때 여기 꽂혀있는 식칼부터 시작해서 주방용 가위하고를 또 아이가 손닿지 않는 위쪽으로 다 올렸어. 그리고 각종 냄비, 소쿠리, 아이가 실컷 재밌게 놀 수 있는 주방 도구들로 그 자리를 다 채워줬어. 곰국. 그래서 기억나, 남편 곰국 끓이는 냄비 안에 지안이 들어가 있었던 거 기억나지? 우리 사진 찍었었던 적도 있잖아. 각종 손잡이가 있는 소쿠리, 냄비도 왜 손잡이 하나 있는 국자. 냄비, 양쪽에 있는 냄비, 국자. 그래서 아이가 뚜껑 열어보고 뚜껑 닫아보고 실컷 탐색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만들어줬거든. 그래서 아이가 거기를 충분히 탐색하고 나서 그 공간 갔을까 안 갔을까? 그래, 안 가더라. 이제 더 이상 그 공간 안 가. 왜냐하면 저기가 어떤 곳인지도 접수 완료. 나 이미 다 둘러봤어.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아이들 중에서 2-3살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물 틀어놓고 계속 손 씻는 거. 거품 그렇지. 계속 내는 거. 그럼 엄마들이 이거 어떻게 통제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맞아. 나는 어떻게 해줬냐면 그냥 실컷 할 수 있게 해줬어. 물새 많이 나가잖아요. 아이 그렇게 계속 손 씻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손 씻게 해주면 안 되니? 아이가 손을 조금 한 5분 정도쯤 물 가지고 놀려고 하면 엄마가 아니 손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 하고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그럼 이 아이는 또 실컷 못 해본 거야. 그럼 다음에 또 하겠지. 다음에 또 하겠지. 언제 실컷 하게? 엄마 눈피해서 언젠가는 실컷 해. 왜냐하면 본인도 끝까지 해봐야 되거든. 그렇게 엄마 몰래 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쓰는 물 양이나 아니면 한 번 시작할 때 끝까지
끝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와 결론적으로는 비슷해. 총량의 법칙으로 비슷하다고. 그래서 지안이가 실컷 할 수 있도록 해줬어.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해줬었던 게 아이가 2살 때 나는 아예 싱크대 안에 아이를 넣어줬던 것 같아. 그래서 싱크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 틀어가지고 실컷 놀 수 있도록 해줬거든. 그리고 나서 또 해달라고 뗐었을까? 아니야. 아이들 기준에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면 멈춰. 아이가 한 번 시작하면은 앞으로 100번 해달라고 할 것 같지. 그런데요, 아이들은 발달 단계상 자신의 호기심과 관심사가 그렇게 오랜 시간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 시간과 호기심에 대한 관심은 그 시간이 극도로 짧거든.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100번 넘게 해요 라고 만일 반박을 하신다면 그 아이 영재일 가능성이 있어. 몰입에 대한 집중도가 엄청난 아이. 잘 키우셔야 돼, 그런 부모님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계속 해줘야 돼? 그런데 그 아이가 100번 할지 100번 전에 끝낼지, 그건 엄마의 예상이라고. 우리 아이는 100번 이상 할 거예요 라는 엄마의 예상인 거잖아. 근데 안 시켜봤으니까 모르는 안 시켜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나는 어린 시절에 소원이 뭐였냐면, 뭐였어? 남편은 뭐 부잣집에서 자라서 내 마음을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어린 시절에 딸기를 실컷 먹어보는 게 나의 꿈이었어. 6살, 7살 때. 왜냐하면 나는 가난한 집의 셋째 딸이었잖아. 근데 가난한 집의 셋째 딸이었다고 하는 소리 우리 엄마 진짜 듣기 싫거든. 그래. 그 풍족하지 않은 집의 셋째 딸이었잖아. 그래.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딸기를 사주면, 그때 당시에 딸기 비쌌거든. 비쌌지. 그러면 우리 언니들이랑 셋이서 이 딸기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야. 그때 내 소원이 진짜 딸기 배 터질 때까지 정말 실컷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 그런데 20대 때 내가 유치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딸기가 진물 나서 먹어봤거든. 봄에. 그때 봄에 딸기를 너무 많이 먹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 연도까지 딸기를 못 먹겠는 거야. 딸기만 생각하면 진물이 올라오더라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실컷 하잖아. 그러면 생각 안 나. 늘 부족했기 때문에 나 정말 딸기 배 터질 때까지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결핍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야. 그 진짜 맞는 말인데. 그걸 내가 아이 키우면서 육아에 한번 적용을 시켜봤다. 실컷 하게 해주자. 그리고 나면 아이들 떼쓰지 않아. 결국 엄마들이 통제하는 이유는 나 편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저 아이의 적고를 못 봐주겠는 거야. 내가 적고를 못 참겠는 거야. 내가 그 시간을 못 기다려주겠는 거야. 그래서 나의 요구에 우리 아이가 맞추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17개월부터 떼쓰기가 폭발을 하지. 이 아이들은 이 시기 때 자아감이 형성되는 시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엄마와 나는 하나의 인격체인지 알았는데 아니네, 나는 나고 엄마는 엄마네를 구분할 수 있는 나이라고. 그때부터는 때를 왜 쓰냐면 난 나야. 나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아보자. 나도 내 뜻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때 쓰는 게 바로 그 시기란 말이야. 그런데 아이에게 때 쓸 필요 없이 기꺼이 해준다면 어떨까? 때를 써야지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때 안 써도 기꺼이 해줘. 그럼 때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네. 때 쓸 일이 없다는 거야.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얘들아, 우리가 왜 이론을 배워야 되는지 아니? 이론은 우리에게 전쟁터 나갈 때 총이야, 대포야, 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전쟁터 나갈 때 숟가락 들고 나가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니, 대포 들고 나가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니? 그렇지. 대포라는 거야. 이 대포가 결국에는 내가 이 분야에 가지고 있는 지식일 수 있다. 우리가 배움이 있어야지 그 전쟁터에 대포를 가지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기 때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한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아이들이 7, 8개월 정도쯤 되면 대상 연속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거든. 그래서 7개월 넘어서면 아이들이 낯가림을 시작해.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가고 내 친구들에게도 잘 가더니 7개월 넘어서부터 엄마한테만 붙어 있겠다고 이야기를 해. 얘 왜 이렇게 낯가림이 심한지 몰라. 이게 아니라 이 아이는 발달 단계로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이랑 우리 엄마를 구분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라고.
그리고 낯가림이 만들어진 대표적인 게 대상 연속성 때문에 그래. 아, 지금 내 눈앞에 우리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엄마는 존재해 하는 인지적인 사고가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인지 발달 단계가 이루어지는 시기거든. 이 시기 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숟가락 떨어뜨려. 그럼 엄마들은 또 훈육에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아. 숟가락 던지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시기 때 제대로 안 가르쳐 놓으면 아이가 평생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릴 것 같은 불안함이 휩싸이는 거야. 그래서 숟가락 던지면 안 돼요. 지지예요. 숟가락은 밥 먹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하면서 가르치려고 해. 그런데 이 아이는 지금 그런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발달 단계가 아니야.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즐거움에 쾌락을 느껴야 되는 시기라고. 그러면 엄마의 지침을 듣지 않고 또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그럼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아이가 벌써부터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벌써부터 나의 훈육 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네. 너무 힘든 아이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기꺼이 육아의 방식으로 한번 해볼래? 아이가 실컷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아이가 떨어뜨리면 주워주고, 아이가 또 떨어뜨리면 여기 있네 하고 또 주워주고. 이거 몇 번까지 반복하는지 아니? 몇 번? 나 우리 지안이 한 10번까지 떨어뜨리는 거 10번 정도 주워줬다. 그리고 나니까 또 떨어뜨리게 안 떨어뜨리게 충분히 떨어뜨려 봤다 이거야. 그때부터 숟가락 밥 퍼먹어. 이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기꺼이 육아야. 기꺼이 육아를 24개월 때까지 하잖아.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내가 굳이 때를 써서 나의 요구를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때 쓰지 않아도 우리 엄마는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엄마와 나와의 애착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굳이 때 쓰지 않아도 되는 아이로 이미 24개월 이후에 성장을 했어. 그래서 지안이가 수월했어. 수월했구나. 왜냐면 때 써서 내 요구를 충족시키는 아이가 아니었거든. 그런데 그 시기에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침은 들어가야 돼. 그런데 24개월 이후에는 아이가 알아들어. 언어적으로 알아듣거든. 그렇지. 발달 단계상. 그래서 지안이가 기꺼이 해주던 엄마가 웃으면서 기분 좋게 기꺼이 해주던 엄마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지안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엄마가 표정이 다르네? 말투가 다르네? 그래서 안 된다고 한 건, 아, 우리 엄마는 매번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안 된대. 나도 좀 하고 살자! 이렇게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안 되는가 보다. 그 지침을 정확하게 해석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지안이 육아하는 게 별로 안 힘들었어.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키워서 끝까지 하면 어떡해요? 그 끝까지의 기준을 아이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 어린 시절부터 그 기준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거 너무 슬프지 않아? 여기 정도까지 했으면 충분히 했어. 그러니까 손 씻는 것도 엄마 기준에 30초 만에 끝내야 되는데 5분까지 시간 줬으면 엄마는 충분히 줬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이 기준에 왜 충분히가 5분이어야 되니? 아이들에 따라서 5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아이도 있을 거지만 나는 한 15분 정도쯤은 해야 돼. 나는 인생에서 1시간 정도쯤은 충분히 해야지 이게 충분하다고 느껴. 아이들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를 거잖아. 그런데 왜 그 충분히의 기준을 엄마의 기준에서 잡냐는 거야. 충분히의 기준을 아이의 기준으로 주어라. 그럼 그걸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이 성향 파악도 다 돼. 아, 우리 아이가 좀 집중 시간이 좀 짧으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을 많이 가지는 걸 좋아하는구나. 반대로 우리 아이는 익숙한 하나를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기회를 주잖아. 우리 아이의 성향이 다 보여. 그럼 그 성향 파악한 대로 아이를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24개월 이후에는 엄마들의 육아가 오히려 더 편해진다고. 은연중에 이 아이 이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훈육해야 되나요? 라고 촘촘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촘촘하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아이들마다 지금 처해 있는 환경적 맥락이 다 다를 거고 기질이랑 성향이 다 다를 텐데 내가 그걸 어떤 방법을 제안한다고 하여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맞지. 그래서 본질을 건드리자면 나는 24개월 이전에 기꺼이 육아를 했다. 기꺼이 육아를 했더니 아이가 24개월 이후에는 떼쓰지 않고도 내 의견이 존중이 된다라는 생각에 부모의 지도력 안에 기꺼이 들어오는 아이가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24개월 이전에 좀 아이의 욕구를 촘촘하게 챙겨주면서 에너지를 좀 많이 써서 힘들지만 이후에 평생 편할래.
아니면 24개월 이전에 내가 조금 아이를 통제하고 엄마의 요구 안에 아이를 집어넣으려는 그 노력을 하는 바람에 그런데 에너지를 쓰는 바람에 24개월 이후에 이제 아이 훈육한다고 평생 고생할래.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전자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런데 보면서 반박하시는 부모님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론적인 당위성 나에게 설명해내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렸다. 나는 그 방식을 사용했고 무슨 방식? 기꺼이 육아, 딸기 진물나게 먹어보기 육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하게 해줘라. 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어릴 때 내가 초콜릿이 먹고 싶어가지고 초콜릿을 한 박스를 사주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물려가지고 지금도 초콜릿을 잘 안 먹어. 나 딸기랑 비슷하네. 비슷한 거야. 그래. 그걸 육아에 적용시켜보면 돼. 실컷하게 해주면 돼. 대신에 지금 아이가 11살인데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해라 이렇게 키우라는 말이 아니야. 버릇없이 자기 마음대로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건 24개월 이전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스스로 관찰하고 탐색하고 들여다보는 그 시기에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다 안 된대. 뭐 좀 하려고 하면 지지래. 이거 안 된대. 엄마 말 좀 들으래.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났더니 좋네. 실컷 할 수 있네. 이렇게 세상이 재밌었던 아이들이 인생을 좀 긍정적으로 산다.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 자, 24개월이 지났어. 이미 초등학생이야. 그리고 뭐 중학생일 수도 있고 그 고등학생일 수도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나도 이 영상 찍으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이미 그 결정적인 시기를 지나서 저 24개월 이전에 엄마의 요구대로 우리 아이가 맞추기를 원하는 통제형의 육아를 했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이제 평생 말 안 듣나요? 천만의 말씀이야. 남편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늦은 때라는 게 있니? 없지. 나는 늦은 때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해야 되기는 건 맞아. 내가 생각하는 부모는 어떤지 아니? 오롯하지 않거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반성해. 그래서 그 반성한 부분을 수정하고 고쳐나가. 그러면 나는 완전한가? 아니, 또 부족한 점이 또 나타나. 그럼 나는 또 반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부분도 수정이 되었지. 그리고 나면 또 서툰 게 또 나타난다고. 또 반성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늘 반성하고 노력하고 바꾸어가면서 조금씩 우리도 부모로서 성장해 나가는 거야. 자, 우리 아이가 24개월이 이미 지나서 아이가 7살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기꺼이 육아 적용시켜도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 거 엄마 나도 내 뜻대로 좀 해보고 좀 살자. 나 숨 막혀. 나도 나의 의지가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존재해. 그런데 나 왜 이렇게 엄마에게 맞춰야 되는 거야. 이런 소리 없는 울림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잘 들어줘야 되겠네. 지금부터라도 기꺼이 육아해주면 돼. 언제까지? 최소 1년 이상까지. 그런데 저는 1년 동안 기꺼이 육아했는데 우리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 육아법 틀렸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1년 만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아이도 있을 거고 우리 아이는 5년이 걸리는 아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 사실 20살 때까지는 나는 부모가 아이를 키워내야 된다고는 생각해. 전두엽이 정확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힘 올리는 바람 같은 그런 단계 속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지. 우산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20살 때까지 내가 내 아이를 돕겠다라고 생각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내가 2, 3년 기다려주는 거 왜 못하니? 내가 이전에 기꺼이 육아에 대한 어떤 짧은 영상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거든. 그 영상을 보고 아는 분이 나도 기꺼이 육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아이에게 적용을 해보았대. 아이가 7살인데 엄마가 사탕이랑 젤리 같은 걸 완전 통제하는 엄마야.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장 즐거운 먹거리는 뭐냐면 영양제. 이 영양제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하루에 2개만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사탕이랑 젤리 못 먹으니까 그 영양제를 5개씩 먹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2개만 먹으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가 그냥 최소 5개씩 먹는데. 그래서 그날 나의 영상을 보고 그래 어차피 내가 통제해도 5개 먹을 거 기꺼이 먹게 해주자라는 생각에 아이가 엄마 나 하나 더 먹는다 이렇게 말하길래 엄마가 나를 생각하고 아이를 향해서
기꺼이 이렇게 했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랬다는 줄 알아?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꺼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엄마의 기꺼이 이게 너무 어색한 거야. 뭐야 저 표정?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무 많이 웃었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가 기꺼이 먹으라고 하는 거, 그 기분 좋게 먹으라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해줬더니 아이가 어땠다는지 아니? 어떻게 하니? 방긋 웃더래. 그리고 나서 엄마 나 오늘 2개 먹는다 하더니 진짜 2개 먹고 멈추더래. 와. 그전엔 엄마가 먹지 말라 해도 5개 먹던 아이가 엄마가 기꺼이 먹으라고 하니까 기분 좋게 엄마의 지도락 안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 영상 보신 분들이 과학적인 근거를 대세요, 이론적인 타당성을 밑에다가 설명하세요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말한 딸기 진물나게 먹기, 초콜릿 배 터질 때까지 먹기, 그래서 결핍이 사라지게 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기꺼이 육아를 한번 적용해 보시라. 아이가 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이거 방세영이 만든 육아법, 기꺼이 육아법. 그래. 이거 어차피 해줄 거 어떡해? 기꺼이 해주라는 거야. 기꺼이 해주면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 오히려 기꺼이 육아는 그 통제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오히려 부모의 정당한 지도력 안에 들어오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나 확신감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 너무 좋은 강의다.